아, 예. 아유, 뭐야.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저번 주 것도 막 못하고 밀려놓은 거 있는데, 컨디션 빨리 복구해서 영상 다 안 밀리게 마무리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네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셨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을 푸는 방법, 이렇게 부등식을 연산하는 방법. 그죠? 두 개를 서로 범위를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 다음 마지막 또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면서 오늘 할 부분이 2차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요. 2차 방정식도, 2차 부등식도 결국에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모든 것들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혹시 이 얘기 기억나나요? 2차 방정식의 해, 이거랑 같은 말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뭘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2차 X축. 그치? 2차 함수에서 X축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였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 또한 이거랑 동일하다. 2차 부등식에서 경계값, 이 세 개는 모두 다 같은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2차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 좌표를 얘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부등식의 경계값,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때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건 뭐부터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0이 되는 애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얘를 먼저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이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즉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즉 경계값을 구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구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교점을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또 떠올라야 되는 거 하나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고마워요. 교점이라는 건 보자마자 교점이 2개? 1개? 없거나, 그래서 2개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나일 때는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거를 나타내는 얘가 바로 Y인 거니까. 그치? 요 그래프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그 y라는 값 자체가 이 식의 값을 대표하게 될 테니까. 결국엔 뭘 구하는 거니?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그래프가 뭐보다? x축보다 다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식의 값이 y값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은 결국엔 뭐가 된다는 얘기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무슨 얘기야? 어디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x축을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높거나 크다는 얘기죠. 그죠?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요걸 만족하게 되겠네요. 그지? 요 뒤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될 때, 요 그래프가 될 때, 그때가 요걸 만족하는 값이 될 거고, 요걸 만족하는 그때의 x값들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또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 때 x의 값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큽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어딜 말하는 거니까? 아래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위의 범위인 알파부터 베타 사이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목 아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눌게요. 자, 여기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래프로 나눌게요.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거 아마 표에 있을 겁니다. 거기. 그죠? 엄마야. 그 몇 쪽이니? 151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은 걸 아마 저는 그리게 될 거예요. 다르면 뭐 더 추가하겠죠. 자, 일단은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아까 얘기했던 기준으로 따졌을 때 y값이 0보다 큰 구간,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작은 구간, 작거나 같은 구간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알파와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0보다 큰 구간은 어떻게 돼요? x라는 값 자체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커요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경계값이 2개가 존재할 때에 풀이 방법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식이 더 크다면 양쪽으로, 식이 작다면 그 사이 값으로 경계값을 정해서 그 경계값의 양 끝값으로 가는 건지 경계값의 사이 값으로 가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0보다 큰 구간,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예요? 알파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크거나. 알파가 빠지면 돼요. 알파 빼고 다 돼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모든 실수에서 다 되죠. 그죠? 0보다 작은 구간은 존재해야 없어요? 없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꼴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x가 알파일 때. x가 알파라는 값을 가질 때 정확하게 x축을 지나게 될 거고 그때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0보다 큰 구간은 여기는 모든 실수 여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특수해 해가 없을 때, 해가 하나 나올 때, 아니면 모든 실수가 나올 때 이런 특수해를 포함해서 또 뭐가 있냐면 저 모든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2차 부등식이 반드시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 안에는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반드시 그냥 반드시가 아니라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2차 부등식을 fx라고 할 때 fx가 0보다 크다. 얘가 반드시 성립하기 위해서는 fx라는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이 바꿔서 썼구나.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이 식이 반드시 모두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뭘 생각하라고 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프로서 뭐가 된다고요? 0이라는 거는 뭐? 축이야, 축. 축보다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크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 위로 떠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첫 번째는 뭐가 돼? A는 0보다 크구나.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구나. 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뇌 빼고 대답을 하고 계세요. 확인되십니까?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그림과 조건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문제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을 확인하라고 했을 때 그려보시면 됩니다. 얘가 성립하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요? 아, 얘는요?
당연히 위에 있는 건 포함이 될 거고요. 얘 말고도 하나 더 되는 애 있잖아. 뭐? 찍었을 때. 그죠? A가 0보다 크다 인 거고 그 다음 판별식은 0보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인 거죠. 왜 자꾸 크거나래? 작거나 같다이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fx라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뭐가 돼요?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지? 당연히 생각나는 첫 번째는 뭐야? a는 0보다 작아야 하고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되지? 작아야 돼요. 판별식을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반대로 간다고 얘도 반대로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A가 음수이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말고 없어요?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건 뭐 바로 찍어도 될까요? 혹시 뭐 찍으실 거 있나요? 찍어서 남기실 건가요? 남기실 거 없죠? 거기 똑같이 나와 있을걸? 안 나와 있나? 이건 어떤 거냐면 예, 9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한 부분들이 151페이지에 있는 구조라고 되어 있는 그것과 특수한 해와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9번까지 요 한 판으로 끝난 겁니다. 그죠? 뭐 찍을 수가 없구나. 어차피 요거는 151페이지 내용과 완벽하게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우겠습니다. 힘들어. 그래서 그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계속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특수한 해라고 나오는 건 결국엔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없거나 특정한 하나의 상수가 해가 될 때 그런 걸 특수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 12가지 중에서 어떨 때 성립하는지를 외워라가 아니라 그림과 조합을 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좀 뭉뚱그려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개를 요 한 칸 한 칸은 언제 다 외우십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식하게. 무식한 건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외우면 된다. 외우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 계속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제 7번, 8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10번까지 딱 진행하고 끝낼 것 같네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정말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떠한 fx라는 식이 2차 부등식이고요. g라는 함수가 2차여도 돼요. 2차여도 되는데 2차가 되려면 d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f라고 해서 a랑 b랑 서로 다를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식 중에 하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로 1차, 즉 직선의 방정식에서 mx 플러스 n이다 라고 할 때 비교하면 써먹습니다. 문제에서 나올 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어디입니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fx라는 함수가 gx라는 식보다 위에 있다. 그냥 식으로 놓는 순간 뭐가 가능해요? 풀이가 가능해지죠. 그죠? 결국에는 그래프에서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뭘 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지?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뭘 찾는 과정이다? 다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뭘 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점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결국엔 얘도 연립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엔 요 사이에 있는 이 값에 대한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경계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의 해,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그래프의 그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그리고 세 번째 부등식의 경계값, 그 세 가지는 모두 다 같은 걸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번 안 할 거예요. 5번은 안 보여드려도 괜찮죠? 그죠? 5번은 저 안 합니다. 5번에 있는 6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밑에 있는 유제 풀어주세요. 자, 6번 안 합니다. 6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애가 2개 있어요. 3번하고 4번이요. 6번에 3번하고 4번은 내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4번은 아닌데요. 3번은 좀 많이 보시게 되는 수하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이시나요? 식이 어떻게 되나요? 문제에서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눠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mx 더하기 n보다 작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죠?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어디 있는 구간이 내려가 있는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될 테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이의 범위가 답이 되겠다. 그래프를 통한 해석입니다. 굳이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가능하죠. 그죠? 자, 마지막 8번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9번, 10번은 금방이라. 자, 8번은 볼게요.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법. 결국엔 뭘 알려주기 때문에 경계값을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나 이 문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는 그죠? 그 애가 양쪽 끝으로 벌어져 있다니까 얘는 뭐가 돼요?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랬을 때 1보다 크고 작고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결국엔 경계값이 1과 3이니까 2차 방정식에 해가 1과 3이다로 생각하셔도 된다 했죠. 그래서 A로 묶어서 X-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돼요? 큰 게. 큰 게 쓰셔도 되죠. A분의 3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 그래서 A는? B는? 큰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도 있죠. 자, 2번도 한번 볼까? 자,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그럼 일단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사이 구간이 되는 거야? 양끝 구간이 되는 거야? 사이 구간이 된다는 건 결국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라고. 그지? 여기 경계값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2분의 3. 자, 그러면 똑같아. 큰 게. A분의 3이 얼마? A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잠깐, A는 얼마? 마이너스 6인가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야? 두 개 더 해줘야 되네. B는? 5 나오겠네요. 네? 틀렸는데요? 2에서 9 빼는데 왜 5가요? 7이지. 돌았네. 이렇게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굉장히 뜬금없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9번.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거기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될 함정, 되게 쉽게 생각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9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의견 없나? 잠깐 난이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안 나온다. 이 문제에서 되게 함정이 있길 바라는데 함정이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어떤 함정이 생길 수 있냐면요. 알고전에는 안 나오는데요. 아마 저기 B1 같은 거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함정을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단어 하나만 빼서요. 2차. 2차라는 단어를 빼면은 함정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공구 같은 경우에 어떤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이 이것만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돼요.
뭔 말이야? 어떠한 fx라는 식이 a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구간 이런 식으로 나올 때야. 얘만 되는 게 아니야. 얘도 된다고. a가 얼마면 0이면 문자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문자의 영향을 안 받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3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따로 봐야 된다고요. 무슨 조건이 빠지면 2차라는 조건이 빠지면 다음 부등식인 건지 다음 2차 부등식인 건지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냥 다음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경우를 몇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3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도요. 마찬가지로 3가지 조건을 보셔야 돼요. a가 0보다 클 건지 a가 0인 건지 a가 0보다 작을 땐 건지. 물론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단순한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해야 돼요. 왜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해야 되냐면 경계값만 보는 걸로 그 경계값에 대한 함수값만 체크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부등식 x 곱하기 아이고 왜 또 파란색? 보라색.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 x, 2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가 항상 성립한대. 무슨 말이야? 그래봐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뚫고 내려왔다 와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 0부터 2라는 애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은 성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요 사이에 존재하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0이라는 거에 대한 함수값 여기가 f0이잖아요. 여기가 f2가 될 거라고. 그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0보다 작고 0보다 작다라는 건 뭘 증명해 주냐면 애초에 아래로 볼록인 상태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와 0보다 작은 거 사이에는 0보다 작은 애밖에 없어요. 이해 안 돼? 0보다 작은 애와 0보다 작은 애 사이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뭐 얼룩 이런 거 없잖아요. 0보다 커질 수 있는 애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엔 뭐만 증명하면 돼요? 이 F0이라는 값과 F2라는 값이 모두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되죠. 즉 F0이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F2라는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 집어넣어봐. a제곱 마이너스 4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나올 거고요. 2 집어넣어봐.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어디서부터? 0부터 2 사이일 때 가능하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또 얘기하자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랑 친해지는 과정? 숫자. 중학교 때는 뭐? 문자. 근데 문자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문자와 친해지면서 그래프랑 알아가는 관계가 돼야 되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무난합니다. 실제로 기하학이랑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도 있어요. 뭐냐면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도형을 그래프 위에 좌표와 방정식, 관계식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푸는 과정을 해석학이라고 뜯어먹는 게 해석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하학이라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그 성질로 그대로 푸는 거를 기하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원의 넓이, 사각형의 성질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석학이라는 건 왜 평행사 변형이 서로를 대각선 이등분 하는지 식을 세우면 그 교점 정확하게 정중앙을 지나기 때문이니까 라고 해석하기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 두 개를 짬뽕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프랑 친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도형이 식으로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도형이 그래프로 들어가요. 바꿔 얘기하면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도형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 그 도형이 뭘 나타내는지를 확인해서 그 도형의 성질을 따로 써먹을 수 있으면 또 반대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요. 도형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냈더니 쉽게 풀렸더라 라는 문제들도 나올 거고요. 이거 양쪽으로 가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야 합니다. 부등식도 똑같아요. 이거 치면 안 되는데. 이걸 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도형이랑 그래프랑 세트로 좌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뭐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프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로 생각을 함으로써 나머지를 퉁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 외에도 그래프를 다시 뽑아서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경계선의 값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특징을 정확하게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수3 과정에서의 목표입니다. 잘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든가 수학을 포기하시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하 단원 이름 자체가 첫 번째 단원 집합, 두 번째 단원 명제, 세 번째 유리함수, 네 번째 무리함수, 다섯 번째 조합, 그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다.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예요. 그 함수 안에 합성함수, 역함수, 다항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가 함수 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조합이 나오는데 결국엔 니네 이 얘기만 해도 한 50% 이상의 함수다라는 건 확인 가능하죠? 자, 수1 첫 단원 지수, 그 다음 로그, 그 다음 지수함수, 그 다음 로그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그 다음에 로그함수와 로그 방정식, 지수함수와 지수 부등식, 로그함수와 로그 부등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랑 방부등식. 자, 지수 배웠어, 로그 배웠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 배우셔야 돼요. 그럼 삼각 함수 배울 거예요. 그게 수1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열이라고 해서요.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이런 그런 것들 또한 그 미친 아저씨들이 가끔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프화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2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함수의 극한. 두 번째 나오는 단원이 함수의 미분. 세 번째 나오는 단원이 함수의 적분. 함수 싫다고요? 네, 수포잖아요. 그래프가 싫다, 그래프가 안 된다고요? 수학 포기하셔야죠.